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합시다. 자, 기본서의 1장에 회계 원리의 기초가 나오죠. 봐봅시다. 자, 이 회계 원리의 기초에 기초 개념을 한번 파악하게 되는데, 자, 회계 원리에 회계란 말을 썼죠.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 부기라는 말도 합니다. 부기. 자, 그러면 회계하고 부기의 결론적으로 원리는 똑같습니다. 회계 원리나 부기 원리나 같은 원리인데, 그럼 회계하고 부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아마 그래서 나는 상고등을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부기를 좀 배웠는데, 근데 대학 때 과에 따라서 회계 원리를 과에 따른 전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교양으로 선택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간혹 회계라는 말을 하면서도 부기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부기하고 회계가 어떤 의미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럴 때 큰 원, 큰 원을 한번 만들죠. 이 원을 알파벳 A라고 합니다. A. 자, 그러면 이제 그 큰 하얀 원, 안에 노란색으로 둬서 B라고 이야기합니다. B. 회계 원리 정리하면서 시작부터 그렇게 또 영어를 씁니까? 회계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 학문이 아니라, 이런 서양적인 학문 우리가 접근해 가니까 영어적인 표기가 많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A, B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A 하면은 어카운팅, A라는 의미를 자체를, A는 회계를 의미합니다. 회계. B 의미는 부기를 의미합니다. 부기. 그러면은 이 모양을 보면은 회계하고 부기의 짐과 의미하고 관계를 봤을 때, 회계는 하얀색으로 원이 넓죠? 그 안에 부기는 노란색으로 안에 원이 있죠? 그러면은 이 모양에서 회계하고 부기 관계를 딱 연상을 할 때 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죠. 손잡이. 손잡이를 만들면, 일명, 이 모양이 후라이팬에, 계란을 달걀을 그냥 탁 깨서 후라이팬에 딱 떨어뜨리면은 흰자가 쫙 펼치고, 그 안에 노른자가 딱 있죠? 그래서 반숙이라든가 싫은 사람의 걸 탁 깨가지고 노란자 터뜨리지만은, 그래서 회계하고 부기 관계는 달걀, 계란, 후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구분해서, 그러면 결론 나왔죠? 회계 시스템은 부기 시스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거. 광범위하는데 회계하고 부기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공통적인 노란색의 원의 공통과 노란색 관심의 공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훨씬 더 부기보다는 회계가 광범위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A 하면 회계라 그러는데, A는 어카운팅을 회계라고 그래서 A 학명으로 써놨죠? 그럼 어카운팅, ing, 어카운트는 계산, 세마다 뜻이죠? 그 정도 알죠? 어카운트. 그럼 회계는 계산, 세마는 일련된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면, 그럼 북이 하면은 자, 북키핑, 북 하면은 그래서 B라고 썼죠. 그럼 북은 책이죠. 책. 그러면 책을 우리 회계에서는 북장에서 장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부에 keep, 기록하다, 유지하다 뜻이죠. 아이러니까는 장부에 기입하는 일련된 과정을 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벳 A는 어카운팅, 회계, B는 북키핑에서 자, 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계 어카운팅, 회계는 뭐냐? 세많은 일련된 과정인데, 그럼 회계에 대한 정의, 회계라는 정의는 계산 세많은 과정을 의미하는데, 뭘 계산하고 뭘 세많은 과정이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 자,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을 누구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에게 기록, 계산, 정리 등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 뭐 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회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 뭐 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누가? 정보 이용자가. 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북이는 뭐라고 할까? 북이는 자, 말 자체가 북키핑 그랬죠. 원래 북이라는 뜻은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이죠. 그럼 영어 자체로 북키핑은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장부에 기입하는 걸 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장부 기입에 장하고 입을 띄어서 북이만 이렇게 나타나죠.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을 북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북이 하면요, 장부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걸 북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북이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장부에 기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 기업의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를 말로 장부에 기입하는 일련된 과정을 북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기업의 재산 상태 증감 변화를 장부에 기입하는 일련된 과정을 북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장부에 기입한 것을 가지고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회계라는 의미를 많이 쓸 때 시험적으로 회계라 하면 북이라 하면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많이 쓴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회계하면은 정보 전달하는 과정,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북이하면은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인데 뭘? 재산 상태 증감 변화를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을 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북이는 회계 시스템에 포함된 일부 해당이 되는데
별개는 아니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이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 다 설명했지만은 변화를 기록하는데 왜 증감 변화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증감은 증가와 감소의 줄임말이죠. 회계 원리를 정리해 나갈 때 이렇게 자 문장이라든가 단어 이름을 함축 축약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증감 변화도 증가 또는 원래 감소 변화죠. 증가 또는 감소 변화를 제가 증가 또는 감소 그랬지 증가하고 감소고 증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가 또는 감소. 그래서 꼭 증가 변화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감소 변화도 기록하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저는 증가 감소라는 표현의 증가 변화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뭐 증가는 늘어난 거니까 플러스 감소는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우리가 플러스 수식에 플러스는 더하는 거 마이너스 빼기는 빼는 거잖아요. 그 정도 모르는 수학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회계는요 단순한 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를 기록하는 거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의미한 게 아니라 또는 뭐 반 플러스 반 마이너스 이런 거 없습니다. 늘든지 줄든지 이런 변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자 정보 전달은 이 회계의 목적이 뭘까? 자, 목적. 그러면 장부에 기입을 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 자, 그러면은 자,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그랬죠. 그러면은 그 회계의 목적은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걸 회계 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란 자체가 유용한 정보로 전달하는 과정이죠. 그럼 정보는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기록된 세마는 목적이 뭐냐?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회계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장부에 기입하는 걸 북이라고 그랬죠. 뭐 장부에 기입하는 북의 목적은 뭘까? 북이하면은 주 목적이 있고 보조 목적, 부목적이 있더라 그 말이야. 보조 목적. 그럴 때 주 목적은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를 자 기록하는 게 기입하는 게 북이 목적이라 북의 주 목적은 자 첫째는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는 걸 북의 주 목적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북의 주 목적은 재산 상태의 증감변을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그랬는데 장부에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은 재무 상태란 걸 파악하고 경영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북의 주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 장부에 기입하는 북의 목적은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면 재무 상태가 뭐냐? 우리가 경영 성과가 뭐냐? 좀 참아요. 그러면 재무 상태를 재정 상태라고 하면서 자 경영 성과를 영업 성과라고도 하면서 정리할 테니까 그때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경영성을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그래서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만든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경영성과를 측정해서 만든 표를 포괄손익 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니까 이것들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부기의 주목적 하면은 재무상태 파악, 경영성과 측정에 목적을 두는데, 근데 장부의 기반은 이런 주목적 이해가 보조목적이죠. 부목적 하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하나만 주의. 자, 유용한 정보로서 제공. 자, 정보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기의 부목적이지 주목적으로 아니다. 회계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회계라면, 부기의 주목적은 장부에 기반한 목적은 재무 상태는 파악이지, 그 재무는 파악에 의해서 정보 전 제공은 다음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기의 부목적이지 주목적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 그러면서도 신용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과세 자료가 된다거나 하는 부기의 부목적을 많습니다.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부기의 주목적과 보조목적이 교재에 딱 보세요. 칸으로 구분이 돼 있죠? 이런 것을 다 암기합니다. 부기의 주목적, 부기의 보조목적, 부목적 하면서 한 4가지 정리하는데 이걸 또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입니다. 부기의 주목적 암기는 보조목적이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 던지. 너무 힘들다. 주목적이 아니면 보조목적, 주목적 왜니까? 보니 주목적만 확실히 알면 보조목적들은 만약에 나온 적이 없지만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주목적만 확실히 알면 보조목적들은 정말 다양하니까 이 4가지 기술된 게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목적만 좀 확실히 좀 기억해 두자. 정리하면은 회계 목적 하면은 제가 이제 기본 과정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를 하기 때문에 좀 말도 많지만 이런 바탄세가 심화 과정 가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 과정의 내용적인 설명과 심화는 별개는 아닌데 그 바탕을 해서 좀 더 심화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기본 과정을 더 중시한 사람입니다. 항상 말해서 기본이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 등이 완성이 되고, 자, 공부의 결과적인 꽃도 집니까 크게 풍성하게 수학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본이 좀 잘 돼야, 특히 회계는 더 심한 과목이 기본입니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주목적과 보존하겠죠? 그러면은 자, 정보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게 회계라면 이 회계를 한번 구분해 보자. 분류. 자, 한번 부기를 한번 분류해 보자 그 말이에요. 분류. 자, 그럴 때 자, 이 분류는 구분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보는 거죠. 쪼개는 건 분류니까. 그랬을 때 회계를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 자체가 정보 이용자잖아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를 한번 구분해 보자. 그럼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재무회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부기를, 회계를 한번 구분하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보 이용자는 구분이에요. 이때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 이게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걸 재무회계. 그럼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점을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외부 정보 이용자 하면은 주주가 있을 것이고 종업원이 있을 것이고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관계 기업의 정부 등도 있겠다. 자, 그래서 주주나 종업원, 채권자 등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역시 또 열심히 한 겁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 종업원, 채권자,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정부 등, 정부기관 등 전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러면은 내부 정보 이용자 하면은 경영진이라든가 뭐 대표로 CEO 등이 있겠죠. 이 내부 정보 이용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관이 회계인데 그 정보 전달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재무회계라고 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거라면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이 회계적인 의미를 뒀죠. 그래서 재무회계나 관리회계나 원가회계 등을 통틀어서 회계학이라는 겁니다. 회계학. 그래서 이 회계학의 의미를 두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 시험 과목은 회계 원리가 시험 과목인데 출제 문제 유형을 보면요. 회계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원래 회계 원리 문제 유형과 회계학적인 문제 유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 원리는 자격 시험을 위한 과목의 시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계 원리가 아닙니다. 출제 유형이. 오히려 회계학적으로 접근이 더 많이 됩니다. 과거보다 회계학적 접근이 많이 되니까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유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 등에 대한 회계 원리하고 회계학적인 공무원 시험의 과목 범위거든요. 범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준 할지라도 회계 원리적인 문제하고 회계학적인 문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은 회계 원리입니까? 회계학입니까? 그럴 때 회계 원리인데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을 위한 회계 원리가 되는데 회계학적인 문제 유형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시중에 회계 원리인데 왜 이런 내용을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OT 때 제가 목차를 이야기하면서도 10장까지는 재무회계 영역, 그 다음에 11장이 원가 관리계 그랬죠? 이런 영역적인 의미에서 회계 원리만 한다면요. 관리회계는 할 필요 없습니다. 원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8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회계 원리가 회계학적인 접근하면서 정리되고 문제 유형도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관리회계에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는 심화과정 내용이거든요. 좀 아껴두는데 다시 말해서 재무회계보다 관리회계는요. 당연히 내부정보 이용자니까 이런 기준 원리 등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공하는데 시간이 더디고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경영진들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시기.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정밀성을 강조하면 정확성보다는 적시성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는 양식도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관리회계는.
서식 자체가 다 정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적인 통계적인 자료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호하다 아니면은 호전이 된다. 이런 식도 표현이 가는 거지. 정보를. 근데 자, 이 재무회계는 주로 수학적인 수량적인 계측이 많지. 이런 차이점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화폐냐 비화폐냐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는 교재에 있습니다. 비교도 해놨지만 이런 것은 심사하지 말고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를 구분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점을 제공하는 목적을 두는 걸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점을 제공하는 목적을 두는 걸 관리회계라고 하겠다. 저는 기본 과정에서는 오히려 부기의 분류를 더 강조합니다. 그럼 부기하면은 장부의 기반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기를 분류할 수 있지만 장부의 기입이나 기록한 형태, 기입과 기록 형태에 따라서 부기를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럼 기입 기장 형태에 따라서 단순 부기하고 복식 부기,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 하는데 선배는 그러면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물론 뭐 영리성에 따라서 영리, 비영리, 업종에 따라서 상업부기, 공업부기, 은행부기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부기 자체가 장부에 기입하는 걸 부기니까 기장하는 형태, 방법에 따라 단순 부기하고 복식 부기로 구분하는데 그 기입을 하는 데서 이 형태, 방법이 일정한 원리라든가 원칙, 그러면 단식 부기는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록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원리, 원칙에서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부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단식하고 복식이 나오니까 스포츠 종목에 자, 경기 방법에 단식 있고 복식 있는 종목들이 있죠.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등 있죠. 그럴 때 아마 단식과 복식, 단식은 네트 양쪽에 한 명씩입니까? 자, 경기를 하면서 네트로 넘어온 공을 무조건 넘기면 되죠. 그 라인에 들어온 공들 넘기면 돼요. 자, 그런데 복식은 룰이 있잖아요. 자, 코트를 넘어온 공을 무조건 지금 자기 앞에 오면 다 칩니까? 만약에 제가 먼저 쳤다면은, 그리고 다음 차에. 자, 이런 식으로 칩니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서비스 등을 넣으면서도 한sam된 게 아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식이라는 의미는 룰이 있죠. 그래서 원리 원칙이 룰이에요. 룰. 그래서 복식부기는 룰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단식은 룰 없이 원리 원칙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 기록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단식부기는 주로 가게, 집에서 집에서 기록하는 장부 있잖아요. 뭡니까? 가계부. 가계부 등은 단식부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원리 원칙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주로 기업 등에서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계부 작성하려고 회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기하죠? 부기하면은 복식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기업 관점에 공부를 해 나가니까. 기업.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기 일반적으로 부기하면 복식부기를 의미하겠다. 자, 그런데 원리 원칙에서 기록하고 그렇지 않는 차이인데 이 원리 원칙이 뭐냐? 많이는 같지만은
거래 이중성,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복식북이 오려면 거래 이중성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더라. 이거 모르고 회계원리 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래 이중성이란 거래를 기록을 하는데 이중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록을 한 변 요소와 다른 변 요소에 함께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이중성이라고 한다. 삼중성, 사중성이 아니다. 뭐 거래 이중성은 거래를 기록을 하는데 한 변 요소를 다시 하겠지만 차변이라고 하고 다른 요소를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변과 대변에 함께 동시에 기록하는 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그 이중성에 따라 대차평균을 대변과 차변, 다시 한다고 그랬죠? 대변과 차변. 대변과 차변에 기록한 금액의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단순한데 간혹 이제는 뭐 기본 과정은 시작을 했지만은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수님은 회계가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편하게 시작하면 하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지. 뭐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원리 전체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눈금만큼도 아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회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교수님한테 질문하죠. 교수님, 어떻게 하면 회계원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또한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또 힘들으면은 그 담당 교수님한테 강의를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답이 저는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 그게 제 답이에요. 아니 질문한 사람은 회계원리 공부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회계원리를 잘합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을 질문하는데 아니 안다고 답을 하는 교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딱 답을 하면 상대방이 정말 짜증낼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렇게 답을 해요. 하지만은 이만한 정답이 없어요. 회계 원리 있잖아요. 회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회계가 뭐 종교적 회계가 아니라 회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회계적 사고를 갖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 회계적 사고가 뭐냐? 복식북이 원리예요. 이 집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에 단식 사고였거든요. 자, 우리가 급여를 100만 원 타면 급여 100만 원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이렇게 지출이 얼마 하고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거의 단순하게 기록했거든요. 이걸 거래 이중성에 따라 자, 돈이 나갔어. 돈이 들어왔어. 돈이 왜 들어왔냐? 돈이 왜 나갔냐? 이것들을 같이 기록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지. 적응이 안 되니까. 생활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만약에 학생이 있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복식부로만 기록해왔다면은 그 상당한 사고가 돼 있기 때문에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단식화거든요. 우리가 그걸 갑자기 복식화로 올라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도 그래요. 단식적인 만약에 거리를 하나만 물어보면 쉽다고 그래.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2개, 3개를 물어보면은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쓴 멘트 중에 하나가 회계 힘드시죠? 회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정교적 회계가 아니라 회계 사고를 갖고 공부를 해야지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공부를 하면 회계는 못합니다. 이걸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 회계 사고를 갖는 회계하는 마음을 갖는 게 뭐냐?
거래 이중성하고 복식부기의 원리다 그 말. 거래가 발생이 되면 차변과 대변에 함께 동시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차변의 합, 대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겠다. 라고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조금 꼭 염두에 두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가 15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이름도 참 좋아요. 루카 파치올리. 루카 파치올리가 만든 복식부기 원리를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복식부기를 세계적으로 널리 이렇게 사용을 하는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이 복식부기에 대한 장점, 유용성 하면은 자기 검증 기능, 자기 고려자기 청자기, 자기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이 되면 차변과 대변에 함께 동시에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차변의 합하고 대변은 반드시 일치한다거나 이런 복식비 원리에서 작성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는데 주의할 점. 자기 검증 기능을 수행하셨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모든 오류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성의 평균 원리에 거래 자체를 기록을 안 해버리면, 기록을 한 번 더 해버리면 이중성에 대한 평균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런데 복식비 원리에 따라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몇 배이든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를 분류함에 있어서 원리 원칙에 우리가 복식부에 여기에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에 조금 심화의 보너스 단식부기는요 현금 기준을 유지로 한다면 복식부기는 발생 기준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기록하는 회계적 사고를 갖는데 사고가 현금 기준으로 하냐 발생 기준으로 하냐 그 말이야. 그럴 때 현금 기준으로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수수 시점에 기록하는 사고를 갖냐 아니면 현금이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이 거래가 일어나면 기록하는 사고를 갖냐. 그럴 때 회계 원리를 하면서도 발생 기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금 기준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기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현금 기준의 의미가 되고 복식은 발생 의미가 되는데 이걸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현금주의즘, 발생주의, 현금 기준, 현금주의, 발생 기준, 발생주의 대단히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다. 그런데 힘들어지 말고 기록 기장하는 시점, 인식 시점을 인식을 하는데 인식은 안다는 거죠.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을 할 때 현금 수수 시점에 기록해서 인식하냐 발생 시점에 기록해서 인식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현금 기준 과실 역시 시험적으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현금 기준 발생 이런 개념들도 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복식부기는 발생 회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단식부기는 원리 원칙에 따른 여부를 이렇게 구분해 봤죠. 그래서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부기는 집 기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과 복식부기인데 일반적으로
북이 하면 복식북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복식북의 원리 하면은 거래 이중성 대차평인의 원리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